여기 아이파크 임대인분 지금 저거 그 수수 입금하셨다고 확인해달라고 해서요. 아, 네, 잠시만요. 네, 입금 확인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봉보르몽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일도 오토바이 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부동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로는 7년 정도 됐고, 이 부동산이 물건을 찾으러 다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물건 찾으러 다닐 때는 이 오토바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만약에 차 타고 가면은 좌회전이나 우회전이나 유턴도 쉽지가 않은데, 오토바이는 골목골목 갈 수가 있고 유턴도 쉽고 또 왔던 길로 또 다시 가기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밌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경기도 광주에서 부동산 하고 있으니까 오토바이를 타면서 경기도 광주의 구석구석을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토바이 타고 경기도 광주의 각각 동네를 분위기를 알려드리고 주택, 공장, 상업시설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느 누구는 정말 와보지 않고 그 동네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 1인 부동산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 그리고 부동산을 운영하는 그런 실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아이 셋을 키우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이 부동산을 업으로 삼고 있다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동산 업을 하려면은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제가 지금 한 10년 전에 딴 것 같아요. 아니다, 11년 전에 딴 것 같아요. 자격증을 따고 바로 시작한 건 아닌데, 어렸을 때 장사만 하다 보니까 엄마가, 저희 어머님이 네 꼴리는 대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 뜻 좀 한번 따라다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인 것 같아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총 6과목이고 1, 2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 과목이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이고 11월에 보는 것 같아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절대. 보기도 5개가 아니고, 문제 보기도 5개가 아니고 4개고, 그 4개 중에서도 답이 보입니다,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단, 왜 많은 분들이 도전해서 적은 분들이 붙냐? 그 이유는 공부 내용들의 단어들이 되게 생소합니다. 평소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쓰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법적인 단어, 그리고 좀 이런 논문적인 단어,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단어를 내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저는 한 2달 정도? 각각 책을 한 3-4번씩 읽어야지만 그 내용들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어들이 익숙해지면은 좀 낫습니다. 대신에 단어들이 익숙해진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모의고사를 풀면은 점수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단어들이 익숙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모의고사 시험을 계속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딱 5개월 좀 못되게 공부해갖고 운 좋게 붙었는데, 운이 정말 좋았던 거죠. 아무쪼록 공인중개사 시험에 붙으면은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린다고 해서 누구나 중개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시험하는 것과 별개로 나를 알리고 우리 부동산을 알리고, 그리고 내가 중개할 물건을 알리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이나 SNS가 되겠죠. 저는 주로 네이버 카페랑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이렇게 주로 이용하고 있고,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 오토바이 타면서
나를 알리는 도구로 유튜브로 또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팀장님. 네. 네, 여기 아이파크 임대인분 지금 그 수수 입금하셨다고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아, 네, 잠시만요. 네, 입금 확인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실장님. 네네. 현금 영수증 끊을 번호 확인하고 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무언가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그 머릿속의 생각을 인터넷으로 포토샵이 됐던 영상이 됐던 글이 됐던 그거를 표현을 즐겁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어떤 배움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내가 잘은 못해도 꾸준하게 할 줄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부동산에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그 머릿속의 생각을 인터넷으로 포토샵이 됐던 영상이 됐던 글이 됐던 그거를 표현을 즐겁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어떤 배움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내가 잘은 못해도 꾸준하게 할 줄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부동산에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행스러운 거는 계약이 안 돼도 블로그를 운영하고 뭐 이런 영상을 찍고 이런 것들을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건 이제 부동산이 맞는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로 살아가면서 좋은 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 점을 이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장점은 시간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아이들한테 할애해야 될 시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직장을 다니면 전혀 못했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부모 참여 수업이라든지 아이들 소풍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 학교하고 제가 데려가기도 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자유로워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일단은 이제 보수가 큽니다. 계약 한 건당 뭐 100만원 혹은 몇백만원 혹은 1000만원 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물건이나 부동산 관련 블로그 포스팅을 할 경우에 요즘은 이제 휴대폰으로도 집에서 많이들 하고 심지어 이 휴대폰 타자로 안 하고 그 음성인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함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는 것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단점, 우선은 제가 일을 안 하면은 이게 돈이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좋은 매물을 하나 가져와서 잘 포장해서 블로그에다 포스팅을 해서 매수자를 찾고 중개를 했다고 칩시다. 이 중개 뒤에는 끝입니다. 또 새로운 물건을 찾아서 새롭게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옷을 만들어서 팔면은 옷을 팔기 위한 작업은 한번 해야 되죠. 근데 그 작업 한 번에 계속 여러 사람들이 그 옷을 구매하잖아요. 이걸 저는 지속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동산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매물을 올려야 되고 찾아야 되고 새로운 사람도 계속 찾아야 됩니다. 지속성이 없는 게 아주 큰 단점이고, 미래적인 거를 바라보고 일을 해야 돼서 제가 뭔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물건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나 매수자가 연락이 안 오면은 그 사무실에 있는 것 자체가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곤욕을 넘어서 자존감까지 좀 무너져가지고 손님이 오면 자신감 없이 상담을 하거나 뭐 이런 경험들도 있었어요. 그 중개사가 안 좋은 점, 단점은 보수는 크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법적 책임이 엄청 큽니다. 이게 이 부동산 중개라는 게 보통 이제 그 개인의 가장 큰 재산을 제가 이제 중개를 하는 거잖아요. 전세가 됐던 매매가 됐던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큰 재산입니다. 가장 큰 재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법에서 중개인한테 요구하는 법적 책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매도자 고객들한테 설명해야 될 의무, 또 뭔가 잘못했을 때 중개사 책임도 피할 수가 없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개사 단점, 여러 가지 일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야 됩니다. 이 중개라는 게 매도인 매수인 가운데서 법적인 책임을 다하고 안전하게 중개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건축법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세금적인 것도 일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를 표현하고 우리 부동산을 알리는 SNS나 인터넷에 올리는 방법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내가 좀 만능이 돼야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장단점,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도 광주의 동네 분위기를 찍고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경기도 광주는 집값도 저렴하고 공장 창고도 저렴하고, 그리고 서울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자처나 내가 실질적으로 사는데 아주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밌게 오토바이 타는 영상, 그리고 오토바이 정비, 그리고 오토바이 타는 자세나 방법,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영상도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꼭 이 영상을 보고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끝까지 구독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